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핵심 보상 정보만을 알려드리는 핵보상TV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토론을 하기 위해 이렇게 또 다 모였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어떤 뭐 필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릴 때 이해 안 되셔서 좀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뭐 기초 용어라든지 보험 용어 부분 좀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일단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각 보험회사마다 어플이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쉽게 뭐 서류를 사진 찍어가지고 청구를 하는 방법을 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담당 뭐 설계사분이 계시면 설계사분한테 서류 부분만 전달해 주셔도 뭐 설계사분이 직접 또 청구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팩스나 우편, 뭐 기타 등등 방법도 있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사실 핸드폰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들은 피보험자분이 아닌 수익자의 성함 사인이 좀 들어가야 되는 좀 몇몇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일부 생명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의 성함 사인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미리 알고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어찌됐든 보험 상품에서 주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청구하는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할 때 도대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호재가 또 깔끔하게 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딴 거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하시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뭐 약국 처방전. 맞죠? 네. 요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뭐 진단명 확인 때문에 진단서도 요청을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뭐 예외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통 서류만으로 얘기를 드리면 요 세 가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국 처방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만약에 이제 가입하시고 첫 청구다 혹은 만성질환 청구다, 그리고 장기 입원하셨던 뭐 비용이 발생한 청구다라고 하면은 간혹 가다가 심사들이 해당 서류 지금 호재가 얘기한 서류를 이제 제출하시면은 초진 차트를 좀 추가적으로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병력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내원하게 됐는지 과거 병력이라든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뭐 청구를 많이 하시는 게 뭐 입원 일당이나 뭐 각종 수술비 담보가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청구를 할 때는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우리 꼼꼼히 또 꼼상이 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저희 오늘 별거 없는 내용 하나요? 계속? 오늘 별거 없는 내용 많은데 예. 말 그대로 수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뭐 수술 확인서라든지 그리고 진단서에 보통 이제 수술 내용도 다 적어 주시거든요. 그런 서류로도 대체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특약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종별 몇 종 수술비, 몇 종 수술비, 특정 질환 수술비 세부적으로 약간 해석하자고 하면은 그 이제 지급 사유에 해당돼야지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술 기록지의 내용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술 기록지의 내용을 이제 첨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해당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맞는지 주치의한테 소견을 받아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또 확인받아서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설명 드리면서 보상 분쟁까지 해결해 드리는 꼼상이었고요. 꼼꼼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관련된 서류들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보완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소견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왜 이런 소견이 왜 필요한지 여부도 미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보상받을 때는 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많이 또 사건을 다루는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후유장애 진단서 부분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인데 이 후유장애 진단서가 없이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또 몇 가지 또 있죠. 이 부분은 일반 진단서를 제출을 하셔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걸 쉽게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손사가 필요 없는 내용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꿀팁이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네네. 일단은 제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사지 절단되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서에 대략적으로 어디 절단사고 이런 식으로 절단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진단서랑 엑스레이 찍었던 영상 자료 이 부분만 있고 제출을 하셔도 일반 다른 수술비나 이런 부분 받으시면서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검토를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사지 절단 말고 또 거의 준하는 부분이 인공관절 수술비. 그렇죠.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비도 그렇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도 또 수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진단서랑 수술 기록지랑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라는 엑스레이 영상 자료 부분만 제출하신 다음에 구두상으로 마찬가지로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검토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또 손쉽게 수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또 생각나는 것도 있나요? 없어요. 네. 네.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저는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척추 유압한 것들, 맞아요. 그리고 안구의 적출. 이것도 사지 절단이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그쵸. 그리고 앞서서 이제 홍영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사고일로부터 이제 저희가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서 장애 평가가 돼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사고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그 시점부터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청구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관련해서 이런 서류나 어떤 종류 이런 부분은 또 상세하게 확인하시려면 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종류라든지 서류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진단비 관련. 네. 또 좀 고액보험금이죠. 근데 고액보험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금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서류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갖춰서 청구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진단비 청구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누면은 암, 뇌, 심장.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런 진단비류를 청구하실 때는 무조건 검사 결과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진단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뇌 관련해서는 보통 MRI 판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브레인 MRI 기록지를, 영상 결과지를 꼭 떼셔가지고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죠? 혈관이 얼마만큼 좁아졌냐에 따라서 진단비 이제 당락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급, 부지급 이러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술한 결과지들 이런 것들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R이라든지 CT 통해서도 혈관이 얼마만큼 좁혔다는 내용이 이제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도 충분히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심장 쪽 관련돼서 시행됐던 제방 검사들 모두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심장 관련해서는 혈액 검사 결과지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쟁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 결과지 그리고 심전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액 그 진단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게 청구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를 해도 좀 안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거나 궁금하시면 저희 흑보상TV로 말씀 주시면 진단의 적정성 여부나 청구 보상 가능성 이런 부분은 또 간단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부담 없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조금 보험금 청구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청구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모르시면 일단 청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분명히 보완 안내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또 보완을 해주셔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항상 흑보상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핵심 보상 정보만을 알려드리는 핵보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